신참이구만. 사냥꾼이었다면서. 기령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산적 두목 같은 인상의 남자는 경비대 대장이었다. 이장이 마을 젊은이들을 모아 만든 자경단이라지만 이곳에선 사실상 정규군 취급을 받았다. 그런 경비대의 총책임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인 것이다. 네, 철들기 시작할 때부터 산을 타고 다니며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덧 놓는 것이나 활 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경비대장은 만족스러운 듯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기령을 안내했다. 안 그래도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꽤 괜찮은 놈이 들어왔구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아. 마을 경비대라지만 어설픈 잡졸 따위랑 비교가 안 되지. 우리가 상대하는 건 시정 잡배들이 아니라 역귀니까. 역귀란 말에 기령은 조금 심란한 마음이 들었다. 칼이나 창은 써본 적 없지. 상대가 상대다 보니 익혀야 할 거야. 몸은 제법 다부지고 강단 있어 보이니 금방 배우겠구만. 내일부터 바로 훈련이니 각오 단단히 하라고. 힘든 대신 먹고 사는 건 전혀 부족함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한참 설명하던 경비대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장님한테 들었어. 역귀놈들의 비밀을 알고 있다며. 그건 경비대원 중에서도 아는 놈들이 얼마 없어. 이장님의 주술의식을 돕는 딱 몇 명만 아는 사실이지. 우리끼린 특별조라고 말하는데 너도 특별조로 편성될 거야. 대외적으로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니 눈치껏 잘 처신하라고. 이미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조금 새삼스러웠다. 주술의식을 돕는다는 건 결국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인데 경비대장의 태도는 너무도 가벼웠다.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지만 기령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니 익숙해져야 한다. 다만 이 사람과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다 싶은 예감이 들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한 일이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령의 씩씩한 대답에 경비대장은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경비대 훈련장에서 무기 훈련을 받던 기령에게 경비대장이 다가왔다. 신참, 첫 번째 임무가 떨어졌다. 준비하고 나와. 기령은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는 장비를 챙겨 경비대장의 뒤를 따랐다. 임무라면 어떤 것입니까?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기령이 물었다. 마을 밖으로 내보낼 사람이 생겼거든. 깽판 칠 거 대비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야지. 알지? 안전한 곳. 장난스러운 경비대장의 말에 기령은 헛바람을 들이켰다. 가급적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벌써 경험하게 된 것이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알아눕는 바람에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은 2배로 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내가 이장 앞에 엎드려 싹싹 빌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특별조 사람들은 별다른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소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으나 혹여나 불똥이 튈까 싶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아쉬운 일이네만 이미 충분히 시간을 주었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단 이야기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구만. 부양할 가족이라도 있다면 더 열심히 했겠지. 하지만 자네는 지킬 것도 없고 욕심도 없어 보이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모자르면 여기저기 굽신거려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안일하게 지내지 않았나? 마을을 위한 세금이 벌써 몇 달치 밀렸는지 아는가? 내 지난달 최후 통첩을 했을 터인데 달라지는 건 없구만.
그러니 어쩌겠나. 이쯤에서 작별을 구할 수밖에. 이장이 그리 말하며 돌아서자 특별조 사람들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경비대장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장님의 드넓은 아량으로 우리 경비대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 테니 너무 걱정 마. 짐은 다 챙겼지. 가볍게 준비했어야 할 거야. 주렁주렁 이고진 녀석 느긋하게 기다릴 생각은 없어? 사내는 절망 섞인 한숨을 쉬며 짐을 챙겨 일어났다. 짐이라곤 옷가지 따위가 든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자, 마을 밖으로 나간다. 다들 움직여! 경비대장의 명령에 기령을 포함한 특별조가 사내를 에워싸듯 다가가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을 나와 한참을 걷던 중 사내가 조심스레 경비대장에게 물었다. 아니긴 이 길 맞아. 내가 어디 한두 번 와봤어야 길을 잘못 들지. 경비대장의 퉁명스러운 말에 사내는 조금 위축된 듯 보였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건지 이어서 말했다.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 여기가 아니라... 거 참 말 맞네. 어련히 알아서 할 테니 닥치고 따라오기나 해. 경비대장이 말을 끊고 버럭 소리 지르자 사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발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질 때 천천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다 왔다. 자, 안으로 들어가. 저긴 동굴이잖아요. 도대체 왜...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사내가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치자 특별조 2명이 재빨리 그의 양팔을 잡아 포박했다. 잠깐 왜들 그래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그건 이따 설명할 테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신입, 거기 이놈 짐 들고 따라와. 기령은 사내가 떨어뜨린 짐을 집어들고는 다른 이들을 따라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횃불로 밝혀져 있었고 가장 안쪽 공간엔 멍석 깔린 바닥과 두꺼운 말뚝이 있었다. 특별조 사람들은 익숙한 움직임으로 사내의 입을 막고 손발을 포박한 뒤 말뚝에 묶어 놓았다. 이장님은 부대장님이랑 같이 오고 계시지? 아직 시간이 좀 있겠군. 어이 신입, 들고 있는 거 이리 가져와봐. 기령이 짐을 가져다 주자 경비대장은 즉시 짐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건 뭐 거지 새끼도 아니고 꿍쳐둔 재산이라곤 이것뿐이야? 노잣돈 거리도 안 되겠구만. 경비대장은 투덜거리며 짐에 있던 약간의 돈을 꺼내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신입, 넌 아무것도 못 본 거다, 응? 우리도 술값은 벌어야지. 너도 데려갈 테니까 이장님께 비밀로 해. 알겠지? 기령은 우선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통에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대충 상황을 파악한 후에 비밀을 지키곤 고자질을 하곤 하면 되는 것이다. 그때 부대장이란 사람과 함께 이장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경비대장은 이미 짐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이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이장님? 그래, 기다리게 했구만. 서두른다고 했는데 조금 늦었어. 미안하네. 자네도 여기까지 오는데 별 문제 없었겠지? 네, 이장님. 보는 눈도 없었고 다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경비대장은 서글서글 웃으며 대답했다. 이장은 그런 경비대장의 모습을 잠시 보다가 한쪽에 놓여있는 짐꾸러미로 시선을 옮겼다. 조금은 어설프게 갈무리 된 짐을 보고 이장은 강인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뭐든 철저히 해야 하네. 자네 일처리가 확실한 건 내 잘 아내만 누구든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 않나.
내가 그리 꽉 막힌 사람은 아니네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목도하게 되면 그냥 넘기기도 뭐하니 피차 서로 어색한 상황은 피하고 싶다네. 알겠는가? 뼈가 있는 말이었다. 기령은 이장이 저렇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할 때마다 호흡이 곤란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경비대장은 조금 멋쩍게 웃을 뿐 무어라 말을 하지 않았다. 이장 역시 더 언급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감옥 속 사내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시작하지. 재료들을 꺼내오게. 이장의 지시에 따라 특수조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내 앞에 작은 제단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온갖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과일과 음식부터 시작해서 닭의 내장이나 쥐의 꼬리, 심지어는 뱀의 뼈와 토끼 다리 같은 것들이 잔뜩 올라왔다. 상납받은 물품으로 준비하긴 하지만 구하기 껄끄러운 곳들도 있으니 신임 넌 저 재료들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사냥하던 가락이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겠지. 대략 준비가 되자 경비대장이 슬쩍 와서 일러두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지. 저 친구를 일으켜 세우게. 이장의 말에 몇몇 특별조가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사내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마구 발버둥쳤다. 내 말을 들어주게. 비록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모두를 위한 일인 것을 알아주길 바라네. 나를 저주해도 좋네만 우리 마을과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는 말게. 자네의 희생으로 수많은 이들이 행복해질 테니 이해해주게. 이장은 그 말을 끝으로 방울을 흔들며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말로만 들었던 주술이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기령이 어린 시절 마을에서 보았던 굿하는 모습과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격렬할지언정 그렇게 요란법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 기이하고 섬뜩해 보였다. 주술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묶여있는 사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막혀있는 입으로 사내의 신음소리가 마구 새어나왔다. 이제 되었다. 전부 물러서서 준비해. 경비대장의 명령에 다들 사내 곁에서 물러나 무기를 꺼내들었다. 얼마 안가 사내의 등 쪽이 탈피를 하듯 세로로 쭉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걸 확인한 이장은 주문을 멈추고 돌아섰다. 뒤처리를 맡기겠네. 난 부대장과 함께 먼저 돌아가 보겠네. 예, 이장님. 금방 정리하고 갈 테니 먼저 가서 푹 쉬시지요. 경비대장은 그 특유의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으며 이장을 배웅했다. 기령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들고 있는 창에 힘을 주었다. 사람이 엿기로 변하는 모습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갈라진 등 안으로는 짓무르고 핏발선 끔찍한 피부가 보였다. 마치 부패한 시체를 불에 불려놓은 듯한 끔찍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사내가 고통에 울부짖으며 고개를 들자 머리 역시 찢어지며 끔찍한 살덩이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점점 부풀어 오르는 통에 몸에 묶인 밧줄과 옷이 뜯어져 나갔고 입막에 역시 풀려 사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엽기 특유의 그 끔찍한 냄새가 동굴을 가득 채워나갔다. 신입, 정신 차리고 그거 제대로 써. 잘못 썼다간 그냥 기절할 거야. 경비대장은 기령의 목에 걸려있는 복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미 특별조 모두가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있었다. 기령은
재빨리 복면을 쓰고는 무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긴장으로 인해 입안이 시큼해졌지만 긴장 때문에 침을 삼킬 수도 없었다. 사내는 몸을 뒤틀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어느새 몸집은 2배 가까이 커져 있었고 사람의 형태만 있을 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자, 거의 끝났다. 놈을 동굴 밖으로 쫓아내. 나머지 놈들은 길을 열어주고. 경비대장의 명령에 역귀 뒤에 있는 특별조 2명이 역귀에게 창을 들이댔다. 그리고 사정없이 역귀를 찔러대기 시작했다. 역귀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창을 피해 동굴 밖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번 놈은 말 잘 듣네. 가끔 안 나가고 버티는 놈이 있거든. 저렇게 풀어놔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역병들을 다 받아내지. 가끔 마을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문제지만 그거 막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 여튼간 고생했다, 신입. 나 먼저 내려가서 한잔하고 있을 테니까 뒷정리하고 와. 첫 임무 마쳤으니 뒷풀이 제대로 해야지. 숲으로 도망치는 역귀의 모습을 보며 경비대장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기령의 귀에는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경비대장의 웃음 대신 역귀의 비명만이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다. 다른 특별조와 함께 동굴 안을 정리하던 기령은 가만히 생각을 정리했다. 자신이 생각하던 경비대의 모습이 아니었다. 물론 기대 이상의 대우를 받았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하는 일에는 조금 의문이 들었다. 마을을 위한 일이겠지만 경비대장의 태도는 지나치게 무심했고 때로는 너무 무감각했다. 정당하다지만 너무도 가볍게 일을 진행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마을을 위해 희생하는 이의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훔치는 것 역시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들던 차에 이장의 말을 떠올렸다. 자네의 희생으로 수많은 이들이 행복해질 테니 이해해주게. 이장은 분명 희생자에 대해 충분한 예의를 갖추었고 경비대장의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명백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 지금 내가 느끼는 문제는 이장님의 문제가 아니야. 경비대장과 경비대의 문제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곳을 새롭게 고쳐나가야 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바꿔버리고 말겠다. 기령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너 일한 지 얼마나 되었지? 4년이든가. 경비대장의 말에 기령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5년쯤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뭐 힘께나 쓰고 빠릿빠릿하니 잘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일이 내 꽁무니까지 훅 치고 올지는 몰랐지. 참 물건이란 말이야. 5년 만에 부대장을 달았단 말이지. 투덜대는 듯한 말투였지만 기령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답했다. 전 부대장님이 가족을 돌보겠다며 그만두신 덕에 거저 얻은 자리입니다. 가족은 무슨. 결국 그놈도 찜찜한 일 하기 싫었던 게지. 더러운 꼴 보며 돈 모을 만큼 모았으니 슬쩍 발 빼겠다는 거 아니야. 뻔한 얘기를.
경비대장은 투덜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늘상 있는 일인 듯 기령은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일 이야기를 꺼냈다. 이장님께서 몇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방벽 보수 관련한 일인데. 아우, 됐어. 이장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우리 부대장님이 알아서 잘 처리하셨겠지. 네가 적당히 정리하고 결과나 알려줘. 경비대장은 귀찮다는 듯 기령의 말을 끊었다. 특별히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을 떠넘기려 한 말인 걸 기령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네, 제가 잘 처리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장님과 가까이 지내며 따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 그저 마을을 위해... 알아. 나도 안다고.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내 놈한테 떠넘기는 거야. 아무도 네가 특혜받았다는 생각 안 해. 다들 네 놈이 이 악물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아니까 불만도 없고. 됐으니까 가봐. 경비대장의 말에 기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다. 그런데 말이야. 기령이 나가려는 찰나 등 뒤에서 경비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여나 주제넘게 내 자리를 넘본다든가 하는 날엔 서로 피곤해질 테니까 적당히 해. 내가 어떤 놈인지는 너도 잘 알잖아.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으니까 더 욕심부리지 말라고. 잠시 멈춰 서 있던 기령은 대답 없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경비대에 있는 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경비대장의 제멋대로식 일처리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기령은 기령만의 신념을 지키며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했다. 그 결과 이장이 뒤를 봐주는 무식쟁이 놈이란 이미지를 벗어나 부대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물론 운도 따라주었지만 기령은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경비대장은 성격상 귀찮은 일 대부분을 기령에게 넘기고 자신은 적당히 시간만 때우기 일쑤였다. 이장 역시 이 사실을 알기에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의 일을 기령과 상담했다. 경비대장은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오히려 본인 일이 줄었으니 반기는 기색마저 있었다. 얼핏 한심해 볼 수 있으나 기령은 경비대장을 절대 얕잡아 보지 않았다. 이장의 말에 따르면 그가 보는 것처럼 그저 맹하고 게으르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왜 모르겠나. 경비대장이 신념도 없고 게으른 데다 욕심까지 많은 자란 걸 잘 알고 있네. 그럼에도 경비대장이란 중요한 직책을 준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네. 이장의 말이었다. 처음 동굴에서 보았듯이 이장 역시 경비대장을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묵인해주고 있지만 이장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에 당연했다. 그럼에도 이장은 그런 자를 경비대장 자리에 올려놓고 유지시키고 있었다. 그건 경비대장이 자신이 가진 단점을 감수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비대장은 장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일세. 지금이야 성질이 고약한 한량처럼 보이네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 능력을 보여줄 게야. 난 모든 상황을 대비할 것이네. 역병의 대비뿐 아니라 역귀에 대한 대비도 해야지. 지금이야 평화롭지만 언젠간 선열이 낭자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을지도 모르네. 그때를 대비한 무기가 바로 경비대장이지. 나중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걸세. 적당한 자리와 적당한 대우만 해주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 때가 될 때까지 자네가 주의 깊게 감시하게. 실질적인 경비대는 기령이 자네에게 맡기도록 하지. 알고 있지 않은가? 자네는
우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재야. 이번에도 자네를 믿도록 하겠네. 부대장 자리를 맡게 된 날 이장이 해준 이야기였다. 경비대를 이끌어 마을을 지킨다. 처음 경비대에 들어간 그날부터 이루고자 했던 일이었다. 예전엔 그저 타성에 젖어 영혼 없이 일을 처리하던 경비대였지만 기령은 몸소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념을 전파했다. 경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을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물론 감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이들은 다 떠나거나 은퇴하였고 남은 이들은 자신처럼 신념과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특별조는 물론 일반 경비대원까지 기령과 같은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경비대장만은 예외였다. 기령은 경비대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내 자리를 탐내지 말고 주제에 맞게 행동하라는 말. 경비대장 성격과 같이 직설적인 경고였다. 게으른 돼지새끼 주제. 이장의 말도 있고 기령이 이미 실질적으로 경비대를 통솔하고 있으니 크게 불만은 없었다. 하지만 현 경비대장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씩 열불이 올라오곤 했다. 이장의 당부 때문에 우선 지켜보겠지만 기회만 온다면 주저없이 경비대장을 내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부대장님! 그때 멀리서 경비대 한 명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이냐? 기령의 말에 경비대가 다급히 외쳤다. 역귀입니다. 역귀가 내려와 마을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기령은 더 들을 것 없다는 듯 경비대를 따라 현장으로 달려갔다.